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은 미국 주식 투자 좀 하시나요? 네, 많이 하죠. 그럼 예수금은 이렇게 좀 뭔가 팔고 남았거나 아니면 네. 조금 더 돈 넣고 싶을 때 어떻게 관리하세요? 예수금은 그냥 달러를 갖고 있어요. 달러로 그냥 갖고 계세요? 네. 그러면은 안 됩니다. 지금 바로 뒤에 보세요. 예수금을 US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연 4.45% 저렇게 이자를 그렇죠. 주는데 왜 그냥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통장에서도 어차피 이 예수금으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계좌 안에서는 자동적으로. 그러면 네. 앞으로 공부하세요. 슈퍼 365 주식계좌 예수금 달러 알겠습니다. 연 4.45%. 네, 오늘 꼭 4.45, 공부하시고 네. 우리의 소중한 돈을 그냥 두면은 누가 이자 줍니까? 예, 그렇죠. 정선이 네. 이자 주더라고요. 메리츠증권 슈퍼 365 계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분위기를 이제 하나씩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숨고르기를 조금 보일 만한 시기에서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표 네. 한번 보면은 이제 어제 이제 미국 S&P가 한 8영업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도 한 9영업일 연속 상승을 해갖고 약간 피로감은 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강보 합세 정도로 보였는데 사실은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 아마도 개회사에서 좀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겠느냐 다들 이제 기대를 모았었는데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별 얘기가 없었어요. 저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함구하는 게.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연준 의장도 그렇고 그 이제 밑에 계신 이제 리사 쿡 연준 이사도 그렇고 두 분 다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시장하고 이제 연준하고 이제 괴리가 지금 분명히 있거든요. 네. 시장은 이제 2번 연속 금리 동결했고 이제 12월 달도 지금 거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한 거의 90%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1월 달에는 또 쉬고요. 그러면 결국 기준금리가 사실상 동결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연준은 이제 9월 달에 봤던 이제 점도표가 아직도 5.6%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매파적 발언들이 조금씩 더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경제 지표를 좀 더 봐야 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럼 연준 우리 파월 의장님이 나오셔갖고 이거 정리를 좀 해달라.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파월 의장님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딱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조심하시는 것 같고 네. 오늘 이제 또 포럼에 또 참석을 하세요. 이 회의에서. 그래서 그때도 또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또 시장은 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지금 이런 시장에 뭔가의 그 변곡점이 지나고 나선지 아니면 그 변곡점에 계속 우리가 놓여 있는 건지 애매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장 분위기였고요. 보면은 어제는 국채금리 움직임도 조금 헷갈렸어요. 단기물은 조금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갔죠. 장기물은 더 내려가고. 네. 그러니까 통화정책 사실 2년물 정도는 사실 연준의 기준금리에 맞춰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공식적으로 아직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종결됐다는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단기금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10년물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금리에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쪽에서 보는 것은 추가로 더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거의 사실상 종료다. 이런 것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3년물, 그다음에 10년물, 30년물 지금 국채 입찰을 중이거든요. 내일까지. 근데 수요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물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좀 견고하면은 이제 수익률 이제 발행금리가 좀 떨어지는 이제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좀 상대적으로 장기금리가 한 어제 나와 5.8bp 정도 10년물짜리가 그렇게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유가 계속 떨어지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 배경이 계속 원유 수요 감소,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쵸, 그렇고 경기 안 좋다가 배경으로 막 떠오르는 것 같아서. 뭐 사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 전에는 사실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또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계속 반영이 됐었는데요. 요게 이제 사실 국제사회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엄청 비난이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휴전을 좀 요청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완화가 좀 되는 분위기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무역수지 발표를 했는데 물론 예상치보다는 좀 좋아요. 그래도 아직도 무역수지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무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에 이제 미국도 약간 경기 침체가 나오면은 수요가 줄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기대감이 없는 그런 이제 악재가 좀 섞이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75, WTI 유가가 $7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만 해도 뭐 $100 얘기를 하던 유가가 뭐 한 일주일 만에 다시 한 $75로 이렇게 떨어진 상황을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이제 매크로 상황에서는 이 정도면 또 이제 12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11월 달 인플레이션이 좀 더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은 또 매크로 쪽에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기업의 뉴스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위어크 파산한 거네요.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7일 날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근데 뭐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파장이 뭐 어디까지 먼저 나갈 것인가잖아요. 뭐 가장 큰 것은 지금 보시면은 원래 위어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19년도에 이제 상장을 할 때만 해도 이제 최대의 이제 스타트업 이제 회사로 이제 각광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 2019년에 기업 가치가 우리나라 돈 61조 원까지 상승했었어요.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오피스 그냥 공유하는 이 정도 상태였는데 그리고 이때 당시 사실 IPO에 할 때 문제가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투자가들 보호가 좀 안 됐다. 이 부분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코로나를 이제 직격으로 맞다 보니까 사실 매출 감소가 큽니다. 그 와중에 또 그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가 추가적으로 또 이제 자금을 투입하면서 이걸 살리려고 노력도 했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제 파산을 하면서 우리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님도 손실 많이 봤죠. 한 15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원 정도 손실을 보신 게 아닌가. 그래서 소프트뱅크 주가가 사실 올해 연초부터 좀 쉽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위어크의 어떤 이런 파산 위기감이 가장 컸습니다. 주가는 이제 한 지금 0.84달러 정도라 1달러 밑으로 되면 사실 거래 정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래소에서 조만간 퇴출될 거다. 이렇게 됐고 뭐 시장에서 보는 것은 이제 이게 사실 공유 경제의 어떤 모델이거든요. 이게 사실 시장에서 쉽지가 않다. 현재까지 이제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 정도가 이제 이 카테고리 안에서 좀 비즈니스가 성공을 했지 많은 회사들이 이제 사실 파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유 경제 모델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조금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사회적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되게 좋은 모델인데 이게 비즈니스 모델 즉 수익을 창출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가장 밤사이에 핫했던 이슈인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비만이 답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사실 근데 저는 그 비만 치료제 그 마운자로가 이제 원래 당뇨병 치료제인데 이게 이제 FDA 다시 신약 승인을 받고 새롭게 출시되는 그 약 이름이 맞습니다. 젯바운드. 네. 근데 그게 조금 더 비싼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이제 가격이 좀 올리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그게 140만 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부담돼서 먹겠나? 이게 한 달만 먹고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도 경쟁력 있게 보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젯바운드 같은 경우가 지금 1,059달러, 1,060달러예요. 우리나라 또 140만 원짜리제가 되는데 똑같은 거죠. 노보노스크 위고비가 1,350달러예요. 얘들은 한 170만 원이 나와요. 더 비싼데 더 비싸요. 우리가 조금 더 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젯바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초 이후에 사실 릴라일리가 한 67%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한 상태고요. 오늘도 이제 밤에 이제 한 3.2%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619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 노보노스크 마운자로 같은 경우가 분기당 이번 3분기에 한 14억 달러 정도 그 매출이 나왔어요. 그럼 릴라일리도 한 1년에 릴라일리도 한 최소한 한 50억 달러 정도 한 뭐 이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시장이 보면서 아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 릴라일리의 어떤 포트폴리오죠. 제약 뭐 되게 좋은 제품 많은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비만 치료 요 약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이제 먹을 수 있다면은 시도를 할 것인지. 맞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아직 살이 안 쪄갖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또 현실감 없는. 몸 관리 하시는 분들은 또 사실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재밌는 사실이 사실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이제 일라일리라는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들이 우선은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할리우드 연예인들한테 사실 인기가 끌면서 이게 입소문이 난 거거든요. 초기에. 근데 사실 지금 최근까지 할리우드가 사실 파업을 했어요. 작가하고 이제 배우들이 다 파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문에 하면 그때 배우분들이 이제 몸 관리 때문에 이 약을 효율적으로 많이 쓰셨다. 이런 소문까지 나면서 그러니까 입소문이 계속 퍼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비만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약은 다른 것보다 사실 이제 이 약도 이제 원래는 이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다른 약을 만들다가 이게 나온 건데 그래서 지금 입소문이 계속 퍼지면은 아마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 약에 대한 아마 이제 그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주가가 좀 크게 하락했어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을 갖고 나왔는데 이제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마이너스 19.04%가 하락을 했고요. 마이너스가 앞에 빠졌죠. 떨어진 거고요. 여기 이제 그 표시가 없어갖고 그리고 한 9.4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워너브라더스 같은 게 뭐 다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뭐 미디어 그룹에다 엔터테인먼트 그룹이죠. 그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시장 전망치엔 하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류도 작가하고 배우들의 파업이 사실 길어지면서 뭐 9월 말 거의 10월 초쯤에 이제 종료가 되긴 했지만은 그거에 대한 매출 타격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3분기에 영화 이제 밥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히트를 쳤어요. 엄청 잘 됐죠. 엄청 잘 됐죠. 근데 이게 매출이 이렇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이제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쪽보다는 스트리밍 서비스죠. 이제 맥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써요. 얘네들이 여기서는 이제 사실 이제 계속 적자가 나다가 이번 3분기에는 거의 이제 한 1억 한 1,000억 달러 정도 흑자로 이제 전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트리밍 쪽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광고 수익 쪽에서 적자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광고 쪽에서 17억 달러 정도 그 매출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한 12% 정도 이 정도 이제 하락을 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광고 쪽에서 어떤 수익이 줄어들면은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사실 광고 쪽 수익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4분기 가이던스도 안 좋게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유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3분기 때 보니까 2분기 때가 9,580만 유저가 있었는데 3분기 때 9,510만으로 유저가 좀 줄었어요. 스트리밍도. 그래요? 예. 유저가 좀 줄어들었어요. 워너브라더스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같이 반영이 되면서 아마 주가 하락폭이 되게 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다른 미디어 대비해서 조금 반대로 가고 있네요. 사실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괜찮은데. 유저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미디어를 소비하는 게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걸 보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맥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사실은 잘 먹히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뉴스 중심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영화 중심인데 이제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 노래라든지 아니면 이제 댄스라든지 이런 아니면 이제 짤막짤막한 이제 어떤 그 드라마 같은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트렌드가 또 바뀌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월트 디즈니 볼 텐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 종료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장 중에는 뭐 거의 보합권이었는데 장 끝나고 나서 한 주가가 한 3.4%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은 이제 실적에 비해서 이제 예상치 정도밖에는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시장이 처음에 봤었어요. 그래서 매출 예상치가 이제 한 214억 달러 정도 봤었고요. EPS가 한 0.69달러 정도를 봤었는데 실제 나온 거 보니까 매출은 한 213억 달러 정도 거의 이제 비슷하게 나왔고요. 반면에 EPS가 0.82달러로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매출 쪽이 영업 쪽이 EPS가 괜찮다. 이게 이제 일단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CEO분이 밥 아이거라고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 회사를 맡고 나서 3개 조직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이 월트 디즈니를.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룹. 여기 이제 미디어하고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가고요. 익스피리언스 쪽에는 이제 디즈니랜드, 이제 파크 쪽, 공원 쪽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에서는 이제 ESPN하고 ESPN 플러스가 들어가는데 엔터 수입하고 익스피리언스하고 스포츠 수입들이 전망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특히 구독자 수가 또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이후에 이제 발표된 것들이 전반적으로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시장의 구독자들이죠. 저 스트리밍 유저들이 결국은 이제 음악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짤막한 드라마, 영화보다는 이런 쪽으로 사실 조금 더 선호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에 이제 저희가 봤던 이제 워너브라더스하고 월트 디즈니가 사실 넘버 원 투잖아요. 이 미국에서 미디어하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룹에서 결국은 구독자들이 어느 쪽을 더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시장이 결국 갈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요. 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네.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이 엇갈린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 참 뭐 다 변하고 있지만 미디어 업계가 가장 그쵸. 좀 빠르게 크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드는 상황이었고요. 그동안 사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 특히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맞습니다. 한 주씩 이제 사는 그런 종목으로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주가가 정말 많이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행동주의 펀드 제 이름을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이제 지금 딱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뭔가 이제 다른 모습을 올해 말 뭐 내년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이들 형성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대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사실 기대감이 커요. 왜냐하면 저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한 2020년 그 코로나 터졌을 때 미국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었잖아요. 바로요. 그때 사실은 국내에서도 월트 디즈니를 되게 많이 샀었어요. 장기 투자로.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곧 끝나면은 아마 사람들이 다시 디즈니랜드에 놀러 가고 특히 일본하고 홍콩에 있는 디즈니랜드는 난리잖아요. 저희 꼬마이들도 거기 가고 싶어서 할 정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사실 장기 투자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국내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들어가셨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주가가 그다음부터 이제 기대치에 반응이 못 됐었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났는데 이제 안 가요, 사람들이. 비대면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이러한 파크 쪽, 공원 쪽에 관련돼 있는 이제 비즈니스가 많이 죽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빠르게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라는 이제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그걸 메꿔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월트 디즈니가 갖고 있는 그 자산들이 많잖아요. 그 캐릭터들 이런 걸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걸 본다면 되게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동아시아 쪽, 일본 이런 쪽에서 어떤 디즈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은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주가가 좀 많이 지금 저평가돼 있지만은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죠. 이런 쪽보다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ESPN 같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스포츠 채널에 대한 유료화가 되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강화한다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조금 이 미디어 업계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경쟁력이 있게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체크할 거 간단하게 볼까요? 네, 이제 하나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파월 의장님이 다시 또 이제 포럼에 참석을 하세요. 네. 한번 또 어떤 말씀하실지 좀 주목을 또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는데 큰 이제 영향은 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중국이 오늘 10월 CPI하고 PPI 지수 발표를 해요. 네. 좀 관심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3분기 때 그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좀 돈을 좀 많이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감안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실적 발표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플러그 파워가 좀 나오거든요. 저 신재생 에너지 업계 특히 이제 수소 산업에서 가장 대표 주자거든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신재생 에너지 주가가 많이 이제 하락했는데 과연 어떠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걸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간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